2025년,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연찮게 갔던 현충사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명소로 이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거리상 이제 멀지 않는 곳에 있었는데 제가 국내 군교 나들이를 많이 한 적이 없었어요. 의외로 모르는 곳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다녀왔었는데 제 현충사는 이제 많이 알고 있다시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과 영정 그리고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인데요. 충무공 이순신 기념비가 같이 있는 곳입니다. 이순신 묘도 같이 이제 같은 아산에 있는데 거리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같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역사적으로 알려진 이순신 장군의 다른 면을 이제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화도 많이 이제 3편이나 나와 있고, 드라마도 많이 제작이 되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의 이제 영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현충사에 가서 이제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보고 또 기타 다른 역사적인 사건을 조금 추리해서 저의 좀 다른 생각을 조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제 생애를 살펴보면요. 1545년도에 서울 건천동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이제 외가인 아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순신은 이제 14살부터 이제 서울에서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서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이 자치통감은 중국 사마강의 역사서를 이제 나타낸 책인데 이게 한 16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이거를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나서 가르치는 데 되게 능통을 했었는데 우연히 이준경 전라도 도 순찰사를 보냈던 분이 이 광경을 보고 나중에 이제 장인이 되실 방진에게 이순신을 이제 소개해줘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이순신은 이제 그동안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났던 분이어서 또 그 현충사에 보면 이순신 장군은 또 명필로도 되게 뛰어났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잘 쓰시는 명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글을 되게 잘 쓰시고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자어도 되게 멋지게 잘 쓰시는 명필로도 알려져 있고 또 난종일글을 비롯해서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재주가 있었던 걸 보면 목가 이전에 인문학적 소양도 뛰어났던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이순신 장군은 또 21살 때에 1565년 8월에 이제 방진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준경이라는 사람이 방진 이분이 이제 장인 어른이신데 전 이제 도성 군수였던 분이세요. 이분이 무예가 출중했던 분이어서 이순신의 이제 됨됨이와 인문학적 소양 여러 가지를 이제 눈여겨봐서 나중에 자기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는데요. 이순신하고 그래서 21살 때에 방진의 딸 방수진하고 혼인해서 3남 1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은 서울에서 자랐는데 집안이 또 되게 부유했던 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순신 장군의 어머님이 부동산을 전국에 여러 개 이제 땅을 가지고 있던 분을 알려져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있는 집 자식인데 그때 대릴 사유로 들어갔다 하거든요. 옛날엔 이제 아들이 없는 집에 딸한테 아들 노릇을 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처가가 또 잘 사는 집일 경우 이제 그 집 아들처럼 사위인데 아들처럼 들어가서 대릴사위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순신 장군이 대릴사위로 들어갔다고 하고요.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까지
처가의 집에서 계속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주소가요, 충남 아산시 백안면 100번지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충남 아산시 백안면 100번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호가 두 가지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로 이렇게 백암, 호가 백암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옛날에 살던 집 주소를 백암으로 지었던 적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호로는 덕호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덕호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충무공이라는 이제 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호를 잘 모르고 있는데, 예전에는 두 가지 호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종갓집에서는 이 백암이라는 호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22세부터 이제 무예를 연마하기 시작했는데, 28세에 별가를 응시했으나 낙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장인 어른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순신한테 무예의 소질이 있으니 묵과에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묵과에 응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32살이에요. 늦게 이제 묵과에 장인 된 거거든요. 32세 때 묵과에 이제 급제를 하게 되는데, 너무 특이한 게 현종사에 가면요, 이 묵과에 급제했을 때 어머니가 너무 기뻐해서 부동산을 증여를 한 땅 문서를 이순신한테 드려줬다는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땅 문서하고 이제 그 기록들, 한자어로 된 그 기록들을 현종사에 가서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부잣집으로 자랐지만 또 오히려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또 관직에 있을 때 청렴 결백하시고, 또 어머님에 대한 효심도 되게 뛰어났고, 아내와 이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또 따뜻한 아버지였던 분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순신 장군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주로 모든 생활을 충남 아산에서 지나게 되었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 두 영향이 어머님하고 부인, 아내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종사랑 이순신 장군 묘가 도대체 왜 아산에 있을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이제 현종사나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이 이거예요. 어머님과 아내가 아산 출신이라는 거. 여기서 처가도 아산에 살아서 이곳에서 주로 생활을 했었다는 거고요. 출생지만,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자랐고 주된 생활을 아산에서 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묘가 아산에 이제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지금해야 돼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592년에 거북선을 만들던 해에 이제 임진왜란이 발생을 했는데요. 충무공 이제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에 전라 자수사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고, 또 1598년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남해 감름포에서 전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부분 이제 뭐 어디 해전 같은 경우는 뭐 3대 해전 다 알고 있잖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그 여담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요, 이제 노량해전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근데 뭐 영화에서는 뭐 돌아가신 거를 모르게끔 하게 뭐 아들이 했다는 것도 있고 조카가 했다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역사서에 의하면 조카가 이제 대신 전투를 끝냈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떤 거가 정확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셨는데,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셔서 이제 그 시신은 남해 가는포에서 수습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통제사 있던 데서 이제 수습을 하셔서 나중에 다시 아산으로 오게 되었거든요. 보통은 자기 이제 자라왔던 고향이나 이제 친가가 있는 곳이 대부분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도 전부 다 아산에 계시거든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본인이 그런 친가를 많이 따르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여기는 이제 외갓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전부 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 그리고 아들도 아산에 다 이제 묘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산군 금성산에 처음에 무덤을 만들었다가 이순신이 이제 선무공신 칭호를 받고 나중에 자의정으로 칭호를 받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광해군 6년 때 다시 자의정으로 추중이 되어서 아라산 쪽으로 가는데 아라산에서 다시 이제 묘가 조성이 되었다가 지금 다시 이장해가지고 원래대로 이제 오게 됐는데요. 지금은 나중에 이제 정조 18년 돼서 영의정으로 다시 올라가요. 점점 벼슬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렇게 벼슬이 올라가시는 분은 아마 이순신 장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도비를 하사하게 되는데 선도비가 뭐냐면 돌아가신 분의 업적을 기려가지고 비석을 세우는 행위를 말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에 선도비를 내리는 분이 이순신 장군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묘서는 이순신 장군하고 부인 상주 방씨, 방수진의 합작묘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 부분에는 다 이제 그 이순신 장군 후손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고 또 나라에서도 같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현종사가 이제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이렇게 그 묘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묘가 있으면 위토가 있대요. 위토가 구성이 되어서 위토가 뭐냐 하면 묘 바로 앞에 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토지래요. 그러니까 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에서 모내기를 해가지고 그 벼를 수확해서 제사비를 충당을 했었는데 후손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 묘소 주변에 위토에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사비를 충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종손에 이제 가세가 이제 기울자 돈이 없으니까 이 땅이 저당이 잡혀가지고 경매로 넘어갈 지경에 이르렀나 봐요. 그래서 1931년 5월 13일자로 1931년 5월 13일자 동아일보에 기사가 난 거예요. 2,000원에 경매당하는 2층 무공의 묘소 위토라는 이제 제목으로 기사가 나면서 그 어려움이 이제 세상에 알려졌고 그 다음 날부터 위토를 구하기 위한 성금이 전국 각지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충무공 유족 보존회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한 달 만에 빚 2,272원 22전을 모두 갚았고 그 당시에 2,272원 22전의 빚이 있었나 봐요. 이거를 한 달 만에 다 갚고 1년 동안 모은 성금이 총 16,021원 30전 중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으로 현증사를 증건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이제 아산시와 이제 문화재청 관리청에서 충무공, 이순신묘, 위토,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봄마다 충무공, 이순신묘, 위토, 충무공, 이순신묘, 위토,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올 봄에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역사적인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 위인전이신 분, 그 땅에서 다시 이제 모내기 해서 다시 그 분을 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아이들 데리고 체험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현종사에 가시면 사당에 이제 명장하고 위패가 모셔져 있거든요. 그 이순신 장군은 이제 묵념하고 기념하는 그런 곳에 있고, 또 이순신 장군면은 또 현종사 외에 또 별도로 따로 가셔야 돼요.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좀 있지만 나중에 이제 따로 또 가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또 아이들 교육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무공 이순신묘에 이제 위태 모내기 체험하고 있는 거는 해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실 수가 있고요. 이름이 이제 원래는 지금은 이제 아산 이충무 공묘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충무 공묘라고 이제 불렸었는데 지금은 아산자를 꼭 붙이게 되었나 봐요. 아산. 아마도 이거는 아산시에서 아산의 지역명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2011년 7월 28일자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현충사에 가서 저는 이제 여태 몰랐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대리 사이로 또 갔다는 거 그리고 또 장인 어른의 그런 역할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아내의 역할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훌륭한 장군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머니의 역할이 있어서 어머님이 또 이제 아산에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산에 모셔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훌륭한 장군이 되는 것도 모두 부인과 어머니의 역할이 아닌가. 주변에 훌륭한 조력자와 또 잘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기도해주는 사람 그런 분이 있어서 위인이 탄생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훌륭한 사람 곁에는 훌륭한 부인과 어머니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 여성들도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는 그런 엄마 입장에서도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여성들이 조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잘 만들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은 충무공 이순신묘와 현증사가 아산에 있는 이유를 이제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제 어제 현증사 다녀오면서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역사적으로나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가까운 곳에 계시다면 한번 가셔가지고 또 새로운 면을 또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